안녕하세요. 모드연의 이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재호님께서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려주신 그 힌튼 교수님의 강의에서 마르코프 모델이랑 칼만 필터 요 두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이게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상태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썼는데 RLN이 이거보다 월등하게 좋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 1강에 나옵니다. 총 5개의 동영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1강 잠시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알찬 것 같아요. 1강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다른 내용도 이렇게 조금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비교를 하죠.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칼만 필터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칼만 필터라고 할게요. 칼만 필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게 마르코프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저희가 배우는 RNN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세 개가 뭔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의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 두 모델은 확률 모델이에요. 확률 모델. 그러니까 모든 거를 확률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수학적인 확률적인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차용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낸 그런 모델이고요. RNN은 굳이 말하자면 힌튼 교수님께서의 결정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우선 그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금씩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미래를 예측해내는 다음 상태를 예측해내는데 공통점을 두고 있어요. 네, 다 뭔가 다음 상태를 예측해내는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RNN도 그때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전 상태의 값을 받고 그거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다음 상태의 값을 이제 우리가 히든 레이어로 보내주잖아요. 이걸 갖다가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면서 다음 상태 계속 예측을 해가면서 트레인을 시키는 그런 모델로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칼만 필터랑 마르코프 모델도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모델이긴 한데 이제 어떤 상태를 계속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다음 상태의 확률을 봅니다. 그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는 지금 이걸 하겠구나. 얘는 지금 이거를 좀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런 확률이 만약에 0.7 같으면 다른 거는 0.3이나 0.1 이렇게 있다고 하면 0.7을 선택해서 그냥 그걸로 추측을 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추측을 해내는 방법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시스템에서 그 강력한 성능을 보이긴 한데 조금만 이제 그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어떤 비선형 시스템 이런 데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확장 칼만 필터나 무양 칼만 필터 이런 게 있긴 한데 연산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속도가 확 줄어드는 굉장히 연산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썼지만 지금도 간단한 모델에서는 쓰지만 조금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복잡한 모델에서는 좀 쓰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보시면
소말 필터는 우선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라고 하면,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비행기 같은 거, 뭐 미사일이라 할까요? 이게 힐튼 교수님께서는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아니면 레이더를 쏴가지고 어떤 미사일을 이렇게 관측을 한다고 하면 이거 격추시켜야 돼요. 네, 이걸 격추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 얘를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인식을 했는데 얘가 구름 사이 가려집니다. 가다가 구름 사이 가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상태로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도 로켓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요 타겟팅 위치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변해버리면 다시 찾아야 되고 또 다시 찾으면 또 이미 미사일에 놓쳐 있고, 네, 중요한 순간이면 또 이거를 또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뭐 미사일을 놓쳐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 보이지만 그 미사일이 뭐 여기 있다가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절로 가고 뭐 이런 현상은 없잖아요. 자연현상에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얘는 여기쯤에서 사라졌으니까 지금 한 여기쯤에 있겠다라는 걸 추측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로켓 그 미사일의 동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동적 특성이라고 하면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얘의 속도와 가속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함수를 알아내면 기본적인 얘의 경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 로켓이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순간순간에 V와 엑셀레이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함수, 그러니까 즉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어쨌든 뭔가 인풋이 들어가면, 인풋이란 게 일단 명령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요게 들어가게 되면 예측값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V와 A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거리의 변화량 D 이런 식으로 요거를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알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네, 그 요 거리에 어떤 에러가 더해집니다. 네, 그 요거를 갖다가 예측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예측값이란 얘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뭐 프리딕션 밸류를 일단 가지고 있고, 한 가지를 더 계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관측값이에요. 관측값이라는 거는 오로지 센서 값을 의존을 합니다. 만약에 레이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뭐 거리나 뭐 이 위치를 우리가 좌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센서의 값을 읽어서 이 위치, 포즈를 이렇게 추정해내는 것, 요거를 갖다가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관측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측값이랑 관측값,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요 위치, 진짜 위치를 추정을 해내는데, 기본적으로 예측값도 정확할 리가 없고 관측값도 정확할 리가 없어요.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예측값에도 어떤 에러가 들어가 있고요. 관측값에도 그 레이더 장비 고유의 에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에러를 우리는 선형 시스템에서는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측값의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면 어떤 로켓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V라는 속도로 A라는 가속도로 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어떤 동적 모델, 다이내믹 모델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어떤 위치가 여기 오더라.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어쨌든 요게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어떤 그 가우시안 분포에 그 에러를 적용시키면 요 위치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옆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의 확률 분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예측값에 그 값 자체는 평균값이 되는 거고요. 일종의 또 여기서 이제 어떤 2차원상의 아니면 3차원상의 커베리언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공분산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대충 요 어딘가에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측값에 대한 요거 에러도 예측값은 여기다가 이렇게 구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얘가 여기쯤 있는 걸로 관측이 되더라. 이렇게 관측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때도 물론 관측값도 이렇게 어떠한 공분사이 들어가 있고 정확한 지점은 모르지만 어쨌든 요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주는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칼만 필터의 가장 큰 역할은 요거 중에서 조금 믿을만한 애한테 칼만 개인이라는 웨이트를 줘가지고 만약에 1대 9라면 얘 9 곱하고 얘 1 곱해가지고 확률을 합칩니다. 그 확률 분포를 합치게 되면 그 더 정확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예측값의 분포가 이렇게 되고 조금 여기 관측값을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하면 얘를 곱해요. 이 두 개를 곱하면 요런 게 나와요. 조금 더 이쪽으로 갈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더 슬림하고 높이 되게 그 분포도 굉장히 샤프해지고 더 이렇게 더 정확한 그 위치로 평균 값으로 얘가 이렇게 연산이 돼요. 이거는 칼만 필터 그 수식을 이렇게 쭉 해보면 공분산이 어떻게든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공분산이 작다는 거는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평균값에 해당하는 어딘가에 여기에 미사일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전 상태고 이게 이후 상태라고 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전 상태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요거랑 또 센서로 관측한 거 어떤 요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요 위치랑 요 위치랑 또 그 교합을 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 더 얻어내고 또 요거랑 어떤 거랑 해서 얘랑 이런 또 예측값을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다음 상태를 예측해가는 방식이 칼만 필터입니다. 그 자세한 수식이나 이런 거는 그 논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지금 운영을 안 하긴 하지만 거기에도 칼만 필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들러주시면 좋은 자료니까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는 앞에 히든이라는 얘기가 붙어요. 이렇게 히든이라는 말이 붙는데 이게 왜 히든이라는 말이 붙냐면 마르코프 모델은 솔직히 전 이번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소개는 안 되더라도 대충 이런 거다,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히든 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그 0이랑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방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집 안에 있어요, 얘는.
집 안에 있고, 철수는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얘는 뭐 밖에 있든 집에 있든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얘 둘이 사이에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뭐 우리가 가정하기를 날씨로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있는데 일단은 맑은 날씨가 있을 거고요. 비 오는 날씨가 있을 거고요. 구름 낀 날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눈 오는 날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요런 확률, 뭐 좀 디스크리트한 확률 상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희는 방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얘가 관측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히든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네.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 날씨의 상태를 얘 입장에서는 직접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영희에 대한 얘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고, 얘는 누굴 볼 수 있냐면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철수랑 통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철수랑 통화를 하면서 철수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얘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철수가 뭐 하는지를 딱 듣고 지금 날씨가 어떤지 얘가 예측을 해내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만약에 철수가 여러 가지 액션을 하겠죠. 뭐 쇼핑을 간다든가. 이게 위키피디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거기도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조금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쇼핑을 갈 수도 있고요. 산책을 갈 수도 있어요. 산책 갈 수 있고, 집 청소를 할 수도 있죠. 집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사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TV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희는 이 액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날씨에 대한 정보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쇼핑하면 우리가 구름이나 비 오고 막 이럴 때 쇼핑을 막 즐기진 않잖아요. 맑을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맑은 확률이 0.8 정도 된다. 0.6 정도, 7 이렇게 잡을까요? 네. 다시요. 0.7 이렇게 잡고요. 안 보였었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보면 0.7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쇼핑하는데 비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0.2 잡아볼게요. 구름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0.2, 0.2, 0.6 이렇게 잡아보고요. 눈 올 확률은 0.5 정도. 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일 때는 산책할 때는 맑은 날씨에 많이 가겠죠. 맑은 날씨에 가고 비 오면 산책 안 하겠죠. 그 0에 가까운 수를 나타낼 거죠.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구름 낀 날씨에도 산책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이 확률을 쫙 써보는 거예요. 써서 얘가 이제 철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얘가 눈사람 만든다. 지금 눈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날씨를 예측해내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데 쓰이냐. 지금은 영희와 철수 이렇게 했지만 얘가 이전 상태고 얘가 다음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산적으로 영희가 지금 저예요. 그리고 과거의 저를 영희 -1이라고 할게요.
저는 지금 시간의 타임 도메인에서 계속 뭔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과거의 나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아니죠. 현재의 저죠. 현재의 저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기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미래를 누구를 통해서 아냐? 과거의 나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역사와 비슷하죠. 과거를 이용해서 그 미래를 알아내는 그런 지혜라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어떤 얘도 뭐 똑같이 날씨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날씨는 전 집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과거에 내가 아까 전에 저는 밖에 나갔었어요. 밖에 나갔는데 굉장히 따뜻했어요. 얘는 따뜻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건 날씨예요. 미래의 날씨. 네. 이때는 따뜻하다를 갖고 있었고, 저는 과거에 내가 따뜻했으니까 지금 날씨는 맑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맑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갔는데 따뜻한데 여름일 수도 있잖아요. 여름에 뭐 비가 내려도 너무 시원하겠지만 뭐 구름 꼈다고 해볼까요? 되게 습하고 뭐 되게 좀 찝찝한 날씨, 그럴 때도 뭐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확률을 이렇게 값을 쭉쭉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뭔가 가능성이 높은 거를 선택해서 나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렇게 나는 날씨가 맑다라고 저는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면 저는 이거 까먹어요. 기억 상실증 걸려가지고 상실하고, 얘를 이제 기억했던 나는 과거의 저가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이 마이너스 1에 전 날씨가 맑다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맑다를 알았으니까 뭐 액션을 취하겠죠. 액션을 취했는데 갔더니 나 같더니 춥다. 이게 이제 과거의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그때는 맑았는데 이상하게 추웠어요. 그럼 뭐 다른 날씨가 변했겠거나 아니면 그냥 바람이 좀 불어서 좀 추위를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다시 날씨를 추정을 해냅니다. 비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치면 그때 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또 액션은 뭘 취하냐? 밖에 나간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좀 관측을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해보죠.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되게 젖었어요. 네, 비 젖음. 네, 비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비가 왔어요. 네, 그렇게 예측이 된 거예요. 그 액션이 나온 거고요. 그걸 또 이제 다시 저의 과거로 가고 저는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0-1에 비 젖음. 날씨는 비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상태 거를 다음 미래를 계속 예측하고 자기를 업데이트 시키고 예측하고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기 두 확률 모델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 모델에 비해서 RNN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힌트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차후에 다시 좀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요런 그만큼 이제 RNN 자체가 뭐 이제 확률 이때까지 있었던 확률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더 정확하더라,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그럴만도 한 게 확률 모델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깁니다.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확률이라는 거 어쨌든 시행 횟수가 많아야지 이게 그 확률의 그 확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에러 디스트리뷰션에 굉장히 근접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리니어 상태에서의 자연 현상은 어쨌든 가우시안으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이 조금이라도 벗어났다고 하면 뭐 인위적인 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가우시안 모델이 굉장히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확률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네. 마르코프 모델도 마찬가지로 액션을 했다 한들 그 액션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만약에 어떤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나는 철수는 쇼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철수는 쇼핑을, 그 다음에 올 게 뭐 무수히 많잖아요. 네.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확률로 모델링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연산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고리즘적으로 좀 이렇게 간소화 시켜주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 RNN이더라. 이렇게 힌튼 교수님은 일단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공부를 더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거기에 나오는 여기 칼만 필터, 마르코프 모델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차후에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수식 같은 것도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